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농산영양과 이균식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생산, 유통을 위한 고추, 그리고 딸기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표회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원래 영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 농업인분들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본 발표에 앞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태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권택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찾아가는 고추, 딸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밀양 농업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고추, 딸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를 함께 마련해 주신 경상남도 밀양시 박길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추, 딸기 소비 트렌드 발표의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동화청과 이정 이사님, 효성청과 신재만 부장님, 그리고 동구청과 현전섭 부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산만 하면 판매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생산도 시장과 소비자를 지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최근 시장의 유통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의 고추, 딸기 구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고추, 딸기의 주고객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도매시장에서의 고추, 딸기 거래 특성을 통해 출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추, 딸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가 오늘 참석하신 농업인 분들의 고추, 딸기 농사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애써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조석히 또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박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장 박일호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추, 딸기의 생산과 유통 지원을 위한 고추, 딸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대회를 우리 밀양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태웅 농촌진흥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표대회 주제인 시설고추와 시설딸기는 전국에서도 밀양이 최고의 주산지입니다. 밀양의 고추, 딸기, 구매 특성을 잘 파악하고 농업기술 R&D 방향 설정에 활용하여 농업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물산 설립과 농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푸드 플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협, 유통업체, 식품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로 밀양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개척했습니다. 또한 농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청년농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는 6차 산업 수도 선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스마트 농업 현장 확산과 미래지향 가치농업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특성을 파악하여 시장 지향적 R&D를 강화하고 고품질 고추와 딸기의 산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밀양시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농촌진흥청 농상학연구과 이균식 연구사가 고추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탁의 한 이슈, 고추를 발표하게 된 농촌진흥청 농상학연구과 이균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선 고추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를 발표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소비 트렌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산 체계가 좀 달라졌고요. 또한 이제 FTA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나 또 경영 여건에 악화되는 등 농가 소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소비자의 눈높이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 등 소비자의 인구 사회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이제 소비자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이 건강, 친환경, 안전성, 품질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 나타나는 뉴트로 등 그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의 마음과 성향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소비자 맞춤형 농업으로 생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농업으로 제가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째로 신선고추 생산 동향, 그리고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 및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소개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R&D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는 2009년도 12월에 처음으로 표본이 설계되었고 수도권 소비자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각 광역시 소비자 가구를 추가했고 중소도시 소비자 가구를 추가해요. 총 현재는 약 1,5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확보해서 DB화한 것이 총 1,200만 건에 달합니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에는 이제 농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주 구매자 특성, 그리고 농식품 구매 특성, 구매 시점, 세부 농식품의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조사는 소비자 가구의 일자별 농식품 구매 영수증을 월 가격에 부착하거나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조사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방식의 소비 트렌드 발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2018년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제 찾아가는 농식품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전환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농식품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회는 맞춤형 소비, 유통 정보 제공으로 지역 농업인과 밀착을 강화하는 행사인데요. 지금 현재 참석한 농업인들 총 세보면 1,5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복숭아부터 고추, 딸기, 그리고 이제 사과, 포도, 수박 등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제 일례로 지금 지난 11월 26일 날 청도에서 이제 찾아가는 복숭아 소비 유통 트렌드 발표를 개최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실장님이신데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이제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농식품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기는 어렵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발표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신선고추 생산 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선고추는 이제 아무래도 시설에서 주로 재배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보급 확대나 이제 시설 재배 체계 확립이 이제 풋고추 재배 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부담 등으로 재배 면적이 이제 곧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도 이제 재배 기술의 발전, 품종 개량 등으로 단수가 증가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단수는 지금까지 시바르당 4,00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선고추 수익성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풋고추죠. 이제 풋고추는 고소득 종목으로 정착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비와 시설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로 비용과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낸 것과 돈을 받는 수준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의 비용이 꼭 필수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면 고품질 풋고추를 생산하여 수량성 증대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선고추, 풋고추 1kg 정도 단위로 이제 생산 원가를 살펴보면 신선고추 1kg 생산 원가는 2,813원입니다. 전체 비용을 다 들었을 때 2,813원을 들여서 신선고추 1kg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용노동비, 위탁연금비, 자가노동비, 전체 노동비를 합해보면 거의 한 45% 가까이 달합니다. 또 시설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도 20% 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신선고추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이제 안정화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비와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면 저희 연구 쪽에서도 노동비와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산 체계, 재배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고추는 이제 경매 입찰식으로 거래되며 주로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매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즉 도매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풋고추 거래량은 이제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꽈리고추는 지금 16년 이후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고추, 풋고추 거래량 가운데 이제 메론고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풋고추는 또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생식용을 대표하던 이제 일반 풋고추 중 이제 녹광의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자리를 이제 대체하는 이제 롱그린 그리고 오이고추, 모닝 등이 최근 이제 시장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광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늦게 수확하게 되면 식감이 질겨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매시장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매시장에서 크기가 큰 외관의 형태를 봤을 때 이제 고평가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소비지에서 녹광에 대한 인식이 식감이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안 돼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사례일지라도 이러한 사례가 일반 풋고추의 거래량 비중을 위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밀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밀양의 이제 주요 이제 청년, 꽈리, 홍고추는 이제 1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출하량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밀양의 출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출하량만 증가시킬 게 아니라 시장과의 꾸준한 거래를 위해 병충해나 돌발상 관리가 이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꽈리고추를 봤을 때 밀양은 동절기 주 출하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이제 연속적인 출하를 위해서 뭐 영농비, 특히 수도원 면비죠. 이제 연료비 관련돼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고 또한 이제 노동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선고추는 이제 유통상 짓무르거나 이제 부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출하하는 시장에서 재선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포장하는 것보다 10kg 대포장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꽈리고추의 경우는 이제 4kg가 일반적이고 오히려 대포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선고추는 이제 대가종 그리고 기능성 고추 등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선고추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고유한 품종의 특징이 얼마나 잘 발현되나인데요. 청양고추는 매운 거, 생식용 고추죠. 오이고추나 롱그린 이런 것들은 맵지 않은 거 오히려. 꽈리고추는 또 색깔이 좋은 거. 이런 특징이 가장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양고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색깔, 경도, 크기가 일정하고 꼭지가 무르지 않고 붉은 빛이 없는 것이 선호됩니다. 청양고추는 최근에 이제 대가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거에는 7, 8cm 정도의 길이를 선호했는데 최근에 한 11cm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가종을 선호하기보다 소가종을 더 좋아하는 중소가종을 좋아했는데 이는 이제 꾸준히 이제 농업인의 청양고추 재배 방식이 대가종으로 이제 쏠리는 경향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제 대가종 선호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선고추의 가장 핵심은 굽은 것보다 곱게 뻗은 것을 선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농산물이야 이제 뭐 반점이 없고 스크래치 그리고 쌉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이제 고추는 겨울철에 고추는 아무래도 이제 수분 수정할 때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분 수정이 불량하게 되면 비대 과정에서 성장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끝에 약간 고추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수분 수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곱게 뻗은 것을 시장에 출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양고추는 이제 진녹색의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꼭지가 무르거나 마르지 않은 것, 즉 신선한 것을 당연히 시장에서 좋아하겠죠. 또 이제 동절기에는 이제 연한 상태로 조기 수확하고 이제 하절기에는 단단한 상태로 수확해야 유통 시 이게 부패되거나 짓무르는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양고추나 그렇고 뭐 오이고추 다 그렇듯이 등급을 세분하고 균일하게 선별하고 일정량 이상의 고추를 안정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 하단에 보시면 속박이, 중량, 미장 이런 것들을 혼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길이나 모양, 색택이 균일한 것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 고평가받는데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노동에 의존한 선별 과정에서는 길이나 모양, 색택이 불균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선별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찹찹이 작업, 포개는 거죠. 이렇게 포개는 것은 또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이고추나 롱그린 같은 큰 것은 홍고추도 그렇지만 찹찹이 작업으로 이쁘게 포장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높이 평가받지만은 청양고추 같이 조금 한 11cm 정도에서는 조금 어차피 재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찹찹이 작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조금 미미합니다. 꽈리고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꽈리고추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청양고추와 좀 비슷한데요. 꽈리고추는 색깔과 크기가 일정하고 표피와 꼭지가 마르지 않고 병충해가 없고 갈변되지 않은 거. 결과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색깔이 이쁘고 이제 뻗은 것들이 선호하는데요. 청양고추와 달리 이제 꽈리고추는 매운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는 출하 시 최대한 부드러운 것을 출하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좋아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모양, 색택이 균일한 거 선별하는 건 진짜 좋은 거고 선별 상태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품종 혼입을 하거나 아니면 홍가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서 시장에 출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와 마찬가지로 꽈리고추도 이제 포장 시 찹찹이 작업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니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이제 도매시장 이제 경매사님들이랑 한번 통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하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얻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이고추는 이제 기형과나 꼭지 변가가 없는 상태로 길이가 길고 구름가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출하는 필요합니다. 오이고추는 길이가 한 12에서 15cm 정도로 굵지 않고 곱게 뻗은 것을 선호하는데요.
색깔도 이제 진하고 이제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신선한 상태로 꼭지가 안 무르고 마르지 않은 것을 선호합니다. 오이고추도 맵지 않은 것을 선호하고 식감이 중시되는 품목이라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오이고추도 이제 늦게 수확하게 되면은 매운 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제 오이고추도 적정 시기에 수확하는 거, 딱 그리고 수확하고 바로 신선한 상태로 출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는 또 부드러운 상태를 수확하고 고운 기는 단단한 것을 수확하여 신선도와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선도와 식감을 유지하여 이제 출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볼 때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선 오이고추는 찹찹이 포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선별도 길이, 모양, 색태 이제 균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찹찹이로 이렇게 단처럼 잘 쌓아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녹강은 지금 최근 소비가 많이 줄고 거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강은 이제 색깔, 경도, 길이가 일정하고 꼭지가 무르지 않고 붉은 빛이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신선 풋고추다 보니 이제 녹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하지만은 이제 길이가 조금 오이나 다른 것보다 좀 짧은데 이제 중도메인이 이제 거래하는 곳마다 선호하는 길이는 조금 다르니까 그 경매사와 거래하는 중도메인이 어딘지를 파악하여 출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굵지 않고 곱게 뻗은 것을 선호하고 또 이제 길이가 짧고 굵게 자라는 뚱초 같은 경우는 평가가 절하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녹색의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면 꼭지는 무르거나 마르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요. 시장에서는 저온기에는 부드러운 상태로 수확해서 출하하며 고온기에는 단단한 것을 수확하여 출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녹강은 경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기별로 상태를 보고 수확을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고추는 조금 다른데요. 홍고추는 이제 기형감이 꼭지 변화가 없고 표피가 단단하고 변색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홍고추는 길이가 길고 곱지 않고 곱게 뻗은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이제 신선 상태로 바로 출하할 때는 이제 진홍색을 띄는 것만을 고려하는데 물김치용이죠. 이런 것들은 광택도 같이 한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피는 오히려 두껍지 않은 것을 선호하고 매운맛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홍고추는 그래도 겉 외관상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김치용 홍고추는 이제 단단한 것으로 작업을 잘해야 되지만 김장용으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막 담아서 포장해도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선고추의 소비 트렌드 그리고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식품 소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신선식품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구매가 줄고 가공과 외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식이 아주 크게 증가했고요. 대체로 신선식품 가운데 식량장류, 채소, 과일, 과채류 등 구매가 줄고 축산물과 수산물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소비자의 이제 농식품 구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원인을 한번 고찰해 보면 식사 횟수도 최근 좀 많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또한 신선 중심의 이제 서의 집밥을 준비하는 것이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과 병행하는 것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집밥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밥이 이제 의미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농식품 구매 행태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구매량과 지출의 값을 봤을 때 일회 구매량도 최근 5년에 과거 5년보다 이제 줄었다가 응답이 많고 또 한번 농식품을 사러 갈 때 일회 지출한 돈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많은 양을 구매한 후 이제 비축해서 소비하는 시스템에서 뭐랄까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필요할 때 제때제때 시스템으로 좀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신선 채소나 신선 과일 같은 경우 그리고 축산물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유통 시스템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근거리에서 빨리빨리 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경향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덜 사고 덜 먹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간소해진 집밥, 그 집밥의 의미를 변했을 때 집밥이 간소해졌다고 했을 때 소형 농식품 그리고 소량 소포장 농식품 구매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거고 그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대용량도 이제 벌크 형태로 많이 팔기도 하고 회원제 유통 할인 업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체로 필요한 양만큼 소포장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선호하고 보인다는 것을 이제 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체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풋고추, 신선고추의 경우는 이제 제가 본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성 과체류나 채소성 과체류가 모두 줄었는데요. 특히 이제 과일성 과체류 가운데 수박이 가장 많이 줄었고, 그 채소성 과체류 가운데 오이와 애호박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결과적으로 집에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집밥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한번 사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보관을 제대로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박의 구매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봤을 때 과일성 과체류보다 채소성 과체류 구매율 감소가 큰데요. 채소성 과체류가 대체로 집밥의 반찬 수요로 충족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채소성 과체류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체류가 구매를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서 과일성은 가격이 아마 올랐다. 그리고 이제 남기고 버림, 그리고 집밥 횟수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일성 과체류는 대체로 후식이나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과일성 과체류를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가격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자가 허리띠 졸라매는 경우에서는 먹거리를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수박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남기고 버림 이러한 경우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소성 과체류는 결과적으로 집밥을 잘 안 먹고 그리고 반찬도 간단하게 차려 먹는 것들 예를 들어 가공식품으로 빨리빨리 차려서 먹는다는 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채소성 과체류가 크게 줄었고요. 오히려 가격보다 소비자의 이제 식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채소성 과체류가 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신성고추 구매 가구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고추 구매 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 풋고추 구매 가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유통 동향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청량의 이제 구매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이, 꽈리고추 구매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오이고추는 2013년 정도부터 꽈리고추의 구매 가구 비율을 이제 역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성고추의 전체적인 구매가 구매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신성고추는 이제 15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데 구매액은 한 2,0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사실상 소비량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정 수요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고추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 고추는 이제 필요시 소량으로 자주 이제 소량 다빈드 구매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선도가 소비자 거주지 인근까지 다가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선고추 구매는 감소지만 이제 오이고추는 오히려 구매가 조금 5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삭한 식감이 그만큼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 이제 매운 고추 구매가 구매 수도 과거보다 조금 감소했고 또 집밥의 의미 변화 그리고 김장 문화의 변화로 홍고추도 구매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요.
전체 신선고추 월별 구매 가운데 이제 8월달에 집중되는데 대폭 줄었고 일반 풋고추도 이제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매운 고추는 사실 조금 줄긴 했지만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꽈리고추와 홍고추는 8월에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 5년에는 이제 과거 5년보다 조금 줄었고 이 점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소비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제가 판단합니다. 오이고추 구매는 과거 5월, 8월에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많은 것으로 좀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이제 한번 인구사회 특성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연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선고추 구매 감소 가운데 가장 이제 감소폭이 큰 것은 결국은 30대 이하입니다. 신선고추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신선고추 구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30대 이하는 신선고추 구매액의 규모도 좀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폭도 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집밥의 의미 변화에서 가장 집밥의 의미 변화를 관점을 볼 때 30대 이하 젊은 층이 집에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신선고추를 잘 안 사더라 라는 게 사실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거고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이들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선고추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육류를 홍보한다거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운 고추는 40대의 감소폭이 가장 작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이들 40대가 매운 고추 구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년층에서 매운 것을 좀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제 가정 집밥의 의미 변화로 가정 내 반찬용 채소 수요가 감소하고 김장 문화가 변했다는 점은 꽈리고추 그리고 홍고추 구매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제 꽈리고추와 이제 홍고추를 봤을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 비슷하게 30대 이하가 가장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집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30대 이하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전통 문화의 전달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도모되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 뭐 따지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 축에 하나 속하지만 실제로 요즘은 직접 하기보다 사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크죠.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의 소비가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 소비보다 외식 업체나 대량 수요처에 대한 그 소비가 더 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젊은 사람들이 집밥에 관심이 늘어날지를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고추 구매는 50대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추후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꾸준히 50대를 필두로 구매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오이고추는 반찬도 그렇고 생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많고 50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40대와 30대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실제로 이분들이 요리를 잘 능숙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이제 50대 정도에서 능숙한 요리 실력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장소 한번 살펴보면요. 매운 고추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릴 다른 신선고추 대부분의 종류들은 슈퍼마켓이 가장 많고 최근 또 직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결국 필요할 때 집 근처에서 조달하고 그 필요할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생산자도 그렇고 유통업자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관계자끼리는 이제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꽈리고추도 앞서 말씀드린 청양고추와 비슷하고요. 필요할 때 집 근처에서 조달하기 위해 이제 아무래도 꽈리고추를 슈퍼마켓에서 사고 최근에 직거래가 조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이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이고추는 이제 대형마트에서도 구매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대형마트의 이런 판촉 전략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상품화 전략들이 이제 소비자의 그런 대형마트에서 오히려 주구매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홍고추는 조금 다른데요. 홍고추는 김장채소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홍고추를 포함한 김장채소를 전통시장에서 좀 구매하는 성향을 보인다는데, 전통시장에서 주 고객층이 바로 50대 이상이나 좀 상대적인 고령층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장채소를 산다, 김치를 집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고령층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분들이 김장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제 향후 10년 뒤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신선고추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선도입니다. 아무래도 신선도는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실 조금 눌러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선도는 오프라인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실제 조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못해도 지금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와 만족도 둘 다 고려해 봤을 때 신선도, 가격, 크기, 식감 등은 이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요인인데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신선고추 구매 시 이제 당연시 되는 것들이 이러한 속성들인데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특별히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이러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생산도 잘 되고 있지만 소비 측에서 조금만 생산을 견인하게 된다면 농가분들도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요인이 매운맛, 당도, 색깔, 브랜드인데요. 매운맛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매운맛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매운맛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복불복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조금 수박과 같이 비파괴 검사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은 판매 시 매운맛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제 매우 청양고추 구매에 이제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러한 이제 나머지 이제 중요도 만족도 낮은 요인들을 아무래도 다 개선할 때쯤에서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선고추 숙성은 아무래도 올해 이 조사를 했을 때 봤을 때 아삭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0대 이하는 아삭함보다 보완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30대 이하는 한 번 살 때 많이도 안 사지만 사게 되면은 먹고 남은 건 다 버리는 것이 크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필요할 때는 아삭함이지만은 먹고 난 후에는 보관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0대 이상부터는 결국 아삭함을 중시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필요량만 사고 다양한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감, 품질에 오히려 더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혈당 조절 같은 이런 기능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제 관심이 증가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조고추가 지금 이제 충분히 어필되고 충분히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좀 실버푸드의 개념으로 한번 다가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오해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이제 신선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성을 이제 충족하고 사실 출하기 때문에 세척만 잘해도 먹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즘 열매 끝에 혹시라도 농약이 나와 있을까봐 열매 끝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꼭지와 열매 경계 부분에 농약이 조금 묻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이러한 오해가 풋고추의 소비를 아무래도 좀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르게 먹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서 야, 이 부분만 잘 씻어서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를 지금 잘 모르고 결국은 열매의 끝부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이제 판매 시 그런 뭐 간단한 조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런 정보가 소비자에게 바르게 먹기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락스를 뿌리면은 탄저를 낫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없는 내용이라서 조금 뭐랄까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추 잘못 그릇된 정보가 고추 하는 농사 좀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재배기술은 이제 재배기술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봐서 대응할 수 있는 병해충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7년도부터인가요? 이제 칼라병이 조금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온난 건조한 날씨로 총체벌레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칼라병이 좀 만연하게 되었는데 철저한 이제 병에 대한 예치할 해충 관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 이제 네이버 밴드에 보시면은 고추 기술 공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익원의 특작과학으로 이제 채소과에서 고추 관련 재배 전문가들이 이런 밴드를 운영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영농 활동하실 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싶으면 아무래도 좀 실시간으로 여쭙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아무래도 소득에 가장 피해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소통해서 고추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무래도 좀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출하 전략을 통해 제값받는 신선고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딸기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를 발표하게 된 농촌진흥청 위태석 연구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밀양시 농업인분들을 모시고 딸기 소비 유통 특성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딸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하고 품종 특성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딸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소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저희들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밀양에 계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영농 활동을 하시는데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미력하나마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목차는요, 딸기의 이제 품종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딸기가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특성, 그 다음에 딸기 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딸기의 포장 형태, 그 다음에 크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딸기의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소비랑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이제 품종을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살펴보면요. 딸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여봉이나 육보 중심으로 주로 유통이 많이 되어 왔었죠, 한동안. 그런데 이제 서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량이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 80% 이상은 서량이 전체 생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육보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좀 점유율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장희도 재배 면적을 상당히 많이 줄여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락시장을 반입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실 어쨌든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추세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서량이 왜 이렇게 생산자 내지는 이제 유통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받는 품종이 됐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요. 사실은 이제 농사를 오래 진 분이나 아니면 농사를 진 기간이 짧은 기간이나 강원도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전라남도에 농사를 짓거나 경상남도에서 농사를 짓거나 품질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은 서량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취급해 보니까 이렇게 취급하기가 좀 무난하더라라는 건 이제 경험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품질이 좀 안정돼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서량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 이제 모양과 맛도 서량이 좀 되게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뭐 두루두루 좋은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서량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품종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이제 한 90년도부터 저희가 한번 훑어봤더니, 이제 뭐 여러분들, 우리 밀양에 계시는 분들도 딸기 농사 오래 지신 분들은 이런 품종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는 이제 여봉이라는 품종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육보, 장희, 설향, 뭐 이런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죽향이라든가 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금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메리킨, 현재 담양이네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메리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던 알타킨, 그다음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킹스베리, 이런 신품종들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타킨은 저희 농촌진흥청이 아니고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매향도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 이 매향이 이러방 때는 이제 상태가 좀 좋은데, 이 하방부터 크기가 좀 작아지고 수확기별로 이제 가격 차이 좀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외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품종 점유율을 보면 서량 장희가 이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운 일본도 이제 딸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나라이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품종 자체가 지역별로 좀 특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요. 일본에서 사실은 점유율이 1위인 지역이 도치기현이라는 데인데요. 도치기현에서는 도치오토메라고 하는 품종이 가장 대표적인 주력 품종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현 같은 경우에도 딸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는 이제 아마오라는 품종이 주력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는 이제 3위 산지인데, 여기가 이제 유베리. 그 다음에 이제 시즈오카현 같은 경우도 4위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베니호빼라고 하는 이런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던 품종들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품종과 지역성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이제 품종이 보급되고 있어서 특정 품종에 대한 점유율이 그렇게 한국처럼 높지는 않은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물론 뭐 서양 품종이 절대적으로 품종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지역적인 특성과 품질 특성을 좀 결합해서 지역별로 좀 더 다양한 딸기의 품종들이 좀 생산이 돼서 소비자들 하여금 선택의 폭을 좀 확대시켜주고, 그런 데서 이제 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차별성을 좀 강화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더 품종을 좀 더 다변화시켜가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한번 품종을 한번 보면요.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 밀양 지역을 포함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장희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품종별로 비중을 보면 아주 높은 지역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장희는 이제 이미 상당히 이제 경상남도 산청 지역,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만 좀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서량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충청남도는 이제 논산에서 이제 서량 딸기가 개발됐다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충청남도는 뭐 거의 100% 서량이 유통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킹스베리가 조금 수출을 겸해서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딸기가 전라남도가 이제 과거에는 육보를 많이 재배하던 지역이었었는데요. 서량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서 육보가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육보가 죽향이라는 품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런 양상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육보하고 죽향하고 직접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경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죽향이 워낙 높은 고단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육보가 이제 뒤로 좀 밀려난 이런 이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서량이 대부분 주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향이 일정 부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그 딸기의 품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품종 점유율은 이제 서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의 경향을 놓고 보면 서량이 이제 점점 점유율을 높이고는 있지만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 들어오면 죽향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장희도 좀 과거보다 비중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품종 감소율이 다른 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향하고 금실은 품질은 아주 우수하고 가격은 높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농가들이 서량이라는 딸기 품종의 재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죽향이나 금실에 좀 적합한 재배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서량의 재배 기술을 그대로 이제 죽향이나 금실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수량도 좀 불안정하고 농가별로 이제 만족도도 천차만별인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금실 좋다, 남들이 예를 들어서 죽향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품종을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이제 월별 딸기 반입량을 놓고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 딸기가 빠른 거는 11월부터 이제 딸기가 출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한 6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종료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딸기의 출하시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포토육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재배 지역의 제한을 덜 받고 계절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포토육모를 통해서 재배 기간을 좀 당겼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 포토육모를 통해서 재배 기간을 더 당긴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조기 출하를 해서 좀 고단가를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런 농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하 자체가 앞으로 좀 당겨지는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지역별로 이제 출하되는 시기가 이제 이번에는 경상남도 나오고 며칠 뒤에는 전라남도 나오고 그 며칠 뒤에는 또 충남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첫 출하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지역별로 동시에 출하되는 경향이 많고요. 이것은 아마 특히 이제 경남 지역 중심에서 이제 포토육모를 통해서 정식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서 노동력도 좀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의 거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하고 이제 농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딸기가 뭔가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우선 재배하기 쉽고요. 일단 단단해서 저장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색깔하고 모양 좋고 맛 좋은 거. 사실은 이거 다 같이 금상첨화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중시한다는 거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던 금실이 사실 시장에서 많이 화두를 모으고 있는데 이 금실이 딱 한 가지 좀 단점이 흰가루병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배가 좀 까다롭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어떤 농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 농가의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좀 성과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향 같은 경우는 보통 담양 지역에서 이제 개발된 품종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재배 기술이 지금 정착이 돼서 상대적으로 담양 지역은 고단가를 많이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 지역은 수량은 저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단가는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단가가 높고 맛있다고 해서 죽향이 한동안 쫙 좀 재배를 많이 늘리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수량은 주는데도 시세는 안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의 죽향 면적을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죽향은 면적이 늘어나다 살짝 줄어드는 이런 양상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 품종에 맞게 좀 표준화된 재배 기술이 좀 빨리 보급이 돼서 그 농가분들이 그 품종별로 그 품종의 결에 맞게 재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스베리하고 이제 우리 처에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리향이라고 하는 품종은 구생용으로는 좀 적합한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대중화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품종들 같은 거는 좀 시장의 그 반응들을 봐가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게 농가가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실과 주량하고 특성은 좀 우수한데 농가의 기술 차이에 따라서 품질 차이도 있고 생산량 편차도 좀 심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나에게 맞는 품종이 뭔지는 좀 심사숙고해서 품종을 선택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양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의 품종별 거래가격 동향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올해 2월 18일 기준으로 제가 서울청가에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죽향은 3만 원에서 4만 원 선, 2kg짜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실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 메리키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선, 선행은 17,000원에서 2만 원 선 정도 나옵니다. 뭐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담양 지역 안에서 이 품질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는 뭐 이런 양상들을 나타내요. 또 어떤 데는 가보면 금실이 죽향에 버금가는 시세가 나오는 지역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어디에서 이 품종이 높은 가격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그 품종의 가격이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각각 이제 품종별 이제 월별 가격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품종별 가격은 죽향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서량, 육고, 장이순으로 가격 위주로 형성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그 품종을 선택할 때 그 품종을 선택하는 요인은 결국엔 소득이겠죠.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킬로그램당 판매되는 평균 단가하고 얼마만큼 많이 따느냐라는 수량성을 가지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재배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이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서량보다는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산청 지역 같은 데서 장이를 계속 생산하는 이유는 수량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품질이 약간 서량보다 좀 못해서 시세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신 수량성이 높게 나온다는 관점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품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농사가 좀 짓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사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여건이라면 재배 편의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면적은 좀 적더라도 고단가를 노려서 수익을 끌어올려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고단가보다는 수량성을 좀 추구를 해서 박리담회를 좀 많이 팔아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요 각자가 있는 농가별로 경영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들을 고려해서 품종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육보의 이제 평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거 이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가 다른 품목이랑 어떤 품목이랑 경합이 좀 심한지를 저희가 유통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감귤하고 경합이 가장 심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감귤이 경합이 심하다는 얘기는 감귤값이 싸면 결국에는 딸기 소비자가 감귤 쪽으로 많이 옮겨갈 거고요. 감귤값이 싸면 딸기를 소비하려고 했던 소비자들이 감귤값이 비싸진다면 딸기 쪽으로 소비가 좀 더 옮겨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귤이 시세가 상당히 싸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딸기 가격의 상승 요인을 좀 많이 상쇄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경합되는 과일은 대부분 국산 과일이 아닌 오렌지, 바나나, 체리가 주로 이제 딸기하고 경합하는 이런 품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가 딸기를 소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소포장이 500g 팩포장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소포장 단위인데요. 이거보다 소비자들이 더 큰 거를 원하는지 작은 거를 원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500g 포장을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약 한 43%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1kg 포장을 선호한다는 소비자, 현재 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kg 포장을 많이 하죠, 그죠? 이런 경우가 한 28%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70% 이상 정도가 500 내지는 1kg 정도를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포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비 촉진과 관련된 효과가 크고 거래가액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작용을 하고 또 500g 정도로 담으면 좌우 위아래로 돌려보면 다 품질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 제거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소포장의 효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를 그러면 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둔 포장 개선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요, 딸기는 포장재 지금 포장 작게 하고요, 아니면 포장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품을 얼마만큼 잘 보호하느냐라는 상품 보호 기능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약간 7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한 포장재 선정 이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메인들이 딸기를 이제 구매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구매할 때 맛, 신선도, 저장성, 그 다음에 가격 선별 상태, 색깔, 모양 순으로 이렇게 중시를 하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거는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가격하고 저장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딸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 딸기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소비를 좀 확대하거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사놓고 봤더니 금방 짓물러 버려갖고 오래 두고 팔기가 너무 힘들다. 저장성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유통업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 코스트를 어떻게 줄이고 유통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할 거고요. 저장성이라는 부분은 수확 적기를 선택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서 좀 더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둔 재배 관리, 수확 관리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상품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딸기의 특성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중도메인하고 경매사는 제가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중도메인들하고 경매사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진한 선홍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한 22g 내외 정도를 이제 선호한다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22g 내외 정도 된다면 한 2단으로 삼았을 때 한 3 곱하기 4 내외 이 정도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도는 이제 평균 한 1브릭스에서 12브릭스 사이, 한 12% 정도 내외 되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딸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당산비는 한 8:2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즙이 많고 좀 아삭한 느낌이 있는 딸기를 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색상, 크기, 당도, 당산 비율, 식감, 맛, 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도면하고 경매사하고 대동소이한 경향들을 보였고요. 시장에서 딸기를 구매할 때 이제 적성한 착색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착색도 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수확을 해도 시장에서 저장하는데
좀 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발생하기 때문에 11월, 11월하고 1월, 2월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착색도를 한 87, 8% 정도까지 착색을 좀 올려서 수확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정도 이제 좀 약간 따뜻해지거나 5월 이후 아예 따뜻해지는 시기에 들어가면 착색도를 85% 내외 내지는 80% 이하까지도 이렇게 착색도를 낮춰서 좀 단단할 때 수확을 해야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좀 로스도 나지 않고 저장성이 어느 정도 받쳐져서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우리가 출하할 때 딸기의 착색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지도 그때그때의 기온 조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착색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월 달, 1월 달에 아주 추운 시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따뜻한 시기가 좀 돼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기온이 상온으로 1, 2, 3도 이렇게 상온으로 기온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착색도를 좀 덜 착색된 거를 수확을 해야 결국에는 유통성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우리가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기의 농가 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 생산량 증가가 지금 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커버할 정도로 신기술을 확보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를 확보하려면 사실 딸기 값이 더 싸져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전망이고요.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이 이제 평균 단가가 충남 지역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지역이 생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는 반면 충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 면적이 좀 정체된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딸기는 시바라당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과체류 중에서는 오이가 가장 시바라당 조수임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돌려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돌려놓고 나면 딸기가 단연 아직까지는 탑인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딸기의 소득이 다른 품목보다 낮아지지 않는 이상 농가 입장에서 딸기 생산 면적을 줄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딸기 포장 형태를 보면요. 딸기는 이제 대부분 80년대는 8kg짜리 나무 상자로 출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티로폼 상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4kg 스티로폼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500g 플라스틱이 일반화되는 500g 플라스틱을 4개 담아서 2kg 박스를 만드는 종이 박스에 담아서 출하하는 이게 일반화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포장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스티로폼에서 종이상자로 많이 바뀌었고요. 장이도 종이상자 단아의 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차량은 스티로폼 상자에 최근에 이제 종이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량은 그 종이상자와 스티로폼이 각각 2kg, 1kg 이렇게 소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kg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고 2kg짜리 종이 상자는 500g 플라스틱 백을 4개를 담아서 출하하는 이렇게 속포장으로 만들어 출하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이 같은 경우에는 다라이 방식으로 주로 많이 출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라이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포장 단위의 소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kg 포장하고 1.5kg 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2kg 포장은 꾸준히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출하량이 특히 많은 2월에서 5월 사이에 소포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대부분 종이상자에다가 포장을 하고 있고요. 이 6번은 이제 종이상자에 포장한다는 이야기는 500g짜리 4개 담아서 이렇게 출하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향 같은 경우에도 2kg, 500g 팩 4개를 담아서 2kg 종이상자로 출하하는 기준이 계속 늘어나고 750g짜리를 2개 담거나 500g짜리를 2개 담아서 1kg를 만드는 포장 방식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쪽에 내는 거는 속포장은 작게 하되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단위의 포장은 좀 500g 정도를 작게 하되 겉포장은 2kg 정도를 담아서 출하를 하는 게 중도민 입장에서 취급하기 가장 용이한 포장 형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그 품종별로 적정 포장 단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500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다만 이제 장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딸기가 좀 찔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라이에 담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에다가 스티로폼 트레이에다가 담아서 랩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장 단위가 평균적인 조사 단위에서는 좀 크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의를 좀 제외하면 대부분은 500g 팩포장 쪽으로 이제 주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한번 또 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소비자들을 이제 저희가 패널 데이터를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소비자들한테 가계부를 작성하게 해서 그 가계부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품목별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채소 과일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처음에 829명 가구로 이제 저희가 가계부 조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19년 현재는 1,458가구 정도까지 소비자 패널들을 늘렸어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한 1,000명을 더 추가로 구축을 해서 내년도는 한 2,5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저희가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19년까지 약간 1,200만 대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이 딸기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딸기랑 관련된 제품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딸기 관련 제품들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 딸기는 89.9%가 딸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매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밌는 얘기가 1년에 10%는 한 번도 딸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의아하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심지어는 냉동 딸기로 가면 2.5% 정도밖에 구매한 경험이 없고요. 그다음에 잼을 샀다고 하는 소비자가 32%, 그 다음에 딸기 주스를 마셨다고 하는 사람은 7.1%, 그 다음에 딸기 칩을 먹었다는 사람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딸기 잼이냐, 딸기 무슨 과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빼빼로 같은데 딸기 맛이라든가, 아니면 주스 우유에 무슨 딸기를 섞어서 딸기 우유라든가, 이렇게 딸기라는 이름이 섞인 상품명을 먹어본 구매해서 소비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소비자는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딸기의 상당 부분은 딸기가 소량 들어가거나 딸기 냄새만 나게 해서라도 이런 가공 제품 쪽에 딸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딸기 구입액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한 48,000원 정도 구매합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보면요, 딸기는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딸기 소비 구입액이 많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소비자하고 높은 소비자 간에 거의 한 배에 가까운 소비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 50대가 가장 구입액이 많고, 오히려 30대나 이제 은퇴하시고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가시고 두 노부부가 사시는 이런 60대 세대에는 오히려 딸기 구매액이 좀 적은 이런 현상들을 보여요. 가족 구성원을 봐도 중고등생이 있거나 초등학생이 있거나 유치원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딸기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딸기를 보면 3월달, 2, 3, 4월달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매하는 비중은 기업형 슈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전통시장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동네 슈퍼마켓이 아직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이 동네 슈퍼마켓은 어디에서 딸기를 사오냐면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사옵니다. 이 기업형 슈퍼하고 대형마트 정도는 산지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죠. 나머지는 대부분은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기를 그러면 주로 어디를 주력 시장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애가 태어나고 나면 딸기 구입을 더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로 딸기를 많이 소비하는
구매층 몫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딸기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이 딸기 맛있었는데 이 딸기 품종이 뭐지? 먹어봤더니 금실이야. 그럼 다음에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걸 일부러 찾아서 사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딸기를 출하할 때도 품종명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서 판매하는 것도 딸기 판매를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용량은 제가 아까 다른 유통업자들한테 알아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500g짜리가 많고요. 선호하는 포장 방식은 스티로폼 박스 상자하고 플라스틱 백이 한 중간 반반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포장 방식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딸기를 이제 디저트로도 많이 드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공업체에서도 이런 딸기 과즙을 활용해서 신메뉴들을 많이 이렇게 출시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딸기 가공식품은 30대가 소비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소비자를 겨냥해서는 딸기 가공품이나 아니면 외식 빈도가 많던 이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신선 딸기보다는 좀 가공된 딸기 형태로 좀 많이 출시를 해서 소비를 좀 소비 자본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밀양시에서도 작년하고 올해 1월달에 외국으로 이제 딸기도 한 30만 불 정도 수출을 하셨던데 앞으로 이제 딸기도 국제적으로 좀 상당히 스타 품목으로 좀 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출을 좀 많이 늘리면 국내 딸기 가격도 이제 수요량도 좀 공급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출에 좀 주안점을 둔 전략도 좀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출 전용 품종으로 주로 많이 거기를 목적으로 개발했던 금실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의 아리앙이라든가 충청남도의 킹스베리라든가 이런 것들 신품종들도 수출 딸기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 소비 유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진 과제를 몇 가지 보면 앞으로 더 이상 소비량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고단가를 노리고 품질에 좀 중점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종 하나만 가지고 밀 게 아니라 지역성과 품종을 결합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상남도에서 개발한 금실은 경상 지역에 가장 잘 적합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개발한 금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양상의 지역성을 결합한 차별화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딸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좀 고려를 해서 재배 적향을 좀 조정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를 좀 공략해서 딸기 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가공품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목 전환하고 품종 갱신을 비롯해서 비용 절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소비자들 좀 더 어떻게 저렴하게 딸기를 공급할 것인지도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국내 공급량을 조절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딸기를 둘러싸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들 딸기 소비 유통 트렌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전문가를 모시고 고추와 딸기의 유통 특성과 그리고 출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청각 이재흥 이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밀양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서 딸기, 고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유통 채널이 많이 이렇게 다양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 시장은 현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주된 유통 통로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매 시장에 출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출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산하고 판매하고 어떤 걸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생산 50%,
판매 5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한 생산 20%, 판매 80%,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이제 발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 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생산하는 딸기, 고추 등 농산물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하를 하느냐가 농산물 제값받기, 즉 내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에서 제값받기 위한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출하할 도매시장에 대해서 또 내 물건을 사줄 중도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일단은 농사 기술이 좋아야 되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도매시장에서는 아주 균일한 품질이 균일한 농산물을 선호합니다. 균일한 농산물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품질의 농산물을 일정 양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 뭐 그런 실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하하는데 인내하면서 출하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매시장에서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게 브랜드구나. 이 농산물이 오면 내가 영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속 출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도매시장의 경매사들과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살 중도매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이 어떤 건지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빨리 생각해서 캐치해가지고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0g 팩으로 4개를 집어넣은 2kg가 가장 선호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2kg짜리 한 상자를 출하한다고 시장에서 제가 받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는 최소한 10박스 이상 정도를 출하를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한 2, 3회 정도를 꾸준히 출하해야만이 그 물건을 사는 중도매인들이 A라는 분이 출하하는 딸기는 이런 품질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는 거를 알고 또 그분 중도매인들도 외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야, 내가 시장에 들어온 물건을 이렇게 사는데 이런 물건이 있어 라고 그게 착근이 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좀 싶고요. 또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매운맛을 선호하니까 최근 이제 발표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그 매운맛 고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면 청양고추는 찹찹이로 출하하는 걸 굉장히 시장에서는 선호합니다. 또한 찹찹이로 출하한 청양고추도 그냥 한 박스, 2박스, 내 품질은 좋아. 한 박스, 2박스가 아니라 최소한 20박스 내외 정도를 출하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출하를 해야만이 중도매인들이 이 정도 출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자주 오는 겁니다. 가락시장에서 최고가를 받는 출하자의 대부분의 습성을 보시면 시장에 자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물건은 얼마를 받고 또 내 물건보다 더 시세가 잘 나오는 농산물은 어떻게 출하하고 있는지 가서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산지에서 농사 짓는 거 어렵죠.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서라도 시장에 자주 오셔서 시장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도 저희가 경험해 봤어요. 내 물건을 사는 중도매인을 따로 경매사 통해서 만나보는 겁니다. 또 내 물건보다 시세가 잘 나오는 중도매인을 경매사 소개해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요. 내 물건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나왔다고 하면 내 물건은 어떻게 해서 만 원이 나왔냐.
그다음에 저 사는 물건은 15,000원 나왔는데 왜 15,000원 주고 저 사는 물건을 샀냐. 뭐 소포장을 뭐 지금 딸기는 4kg가 되지만 이걸 또 뭐 3.75kg로 만든다든가 그런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물건이 시장 내에서 브랜드다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질 때에만 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거지. 나는 열심히 생산만 할게 알아서 해. 이거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또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로 보면 그거는 더더욱이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균일한 품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속박이 많이 들어보셨죠? 겉과 속이 틀리면 안 되니까. 요즘은 가락동에 중도음에 있는데 고추를 예를 들자면 맨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밑에도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품위가 똑같은지 보는 것처럼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에서 아니면 뭐 밀양 인근에 있는 뭐 대구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 잘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는 뭐 한 10박스 이상 그 다음에 뭐 고추는 20박스 내외. 그러니까 20박스 내외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박스, 30박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0박스 내외 정도를 주 2, 3회를 꾸준히 출하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물건이 오늘 이제 A청과에서 10,000원이 나왔는데 B청과가 다른 물건이 13,000원 나왔다고 옮겨가 버리면 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한 청과를 정했으면 내 물건을 중도매인들이 사고 또 그 중도매인들이 외부에 여러분 농사만 열심히 짓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출하가 되고 나면 그 물건은 브랜드로서 인정받게 되고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뭐 대구시장 또 부산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농산물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지면 저희 같은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팔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효성청과 신재만 부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성청과 신재만 부장입니다. 오늘은 밀양 풋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밀양 풋고추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지역의 풋고추는 우리나라 전체 산지의 재배 면적에 밀양 풋고추를 상당히 많이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 지역은 풋고추 농사 짓기에 상당히 일조량이 좋고 물도 맑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풋고추 산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에서 재배되는 풋고추 품종으로는 청양, 꽈리, 오이막고추, 롱그린, 녹강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슈퍼 청량이 재배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실록 품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슈퍼 청량은 매운맛이 상당히 약하고 꼭지 부분이 튼튼하지를 못하여 금년도에는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록은 초반에 과가 크기가 7, 8cm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여 출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꽈리고추는 해마다 재배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전년도부터 그리고 단맛을 내는 오이막고추, 롱그린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금년에는 롱그린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오이맛고추 재배 면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은 롱그린이 오이맛고추보다는 당도가 조금 더 월등히 낮고 그리고 병에 오이맛고추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품종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녹강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녹강은 출하 시기가 중간이 중물이 넘어버리면은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면서
그 기농인들의 중심으로 소량으로나마 소포장인 하여 직거래 또는 인터넷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비 패턴이 소포장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위주로 해가지고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풋고추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0g 단위로 소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기농인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판매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의 청량의 품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슈퍼 청량, 실록, 신홍, 그리고 일부 뭐 소량으로는 신칼라 이런 부분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슈퍼 청량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금년에는 실록이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오이막 고추보다는 롱그린이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여 밀양 지역 내지 창녕 지역에서도 롱그린이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의 농업인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출하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수한 품질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출하 물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 패턴이 소비자들도 상당히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색택도 좋아야 되고 고가가 많이 안 나와야만이 소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업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작업을 하실 때 녹광 같은 경우에는 오이고추와 청량의 중간 크기 정도, 한 길이는 한 8cm에서 10cm 정도 그렇게 색깔이 잘 나오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조금 뾰족해져야 되기 때문에 10cm에서 15cm 정도, 과육이 두껍고 오이 향이 나면 아삭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막 고추와 롱그린 고추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청량인데 청량은 한 7cm에서 8cm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일단은 길이가 7, 8cm 정도 되고 생김새는 고다야 되며 검푸른 색깔이 나오는 것이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는 4, 5cm 정도로 매끈한 것보다는 조금 울퉁불퉁하게 조금 못생겨야 좋은 상품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하시어 작업과 선별 과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효성청과와 밀양농협인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출하 지도와 잦은 농가 방문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믿음과 믿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들과 유통인들이 원하는 점과 잘못된 점, 장단점을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을 하고 또 농가에서 원하는 시세를 얻을 수 있도록 유통인과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 방문과 농장을 자주 방문하여 물량의 생육 상태와 작업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교육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부청과 한정석 부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청과의 현정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딸기 트렌드 대해서 질문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청과에서 한 해 거래량은 2020년도 기준에서 한 800톤가량 밀양 딸기를 거래를 하였고 2019년도에는 한 1000톤가량 거래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황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딸기량이 줄어들었고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15%가량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부청과의 자체의 거래량이 20% 정도 줄었고 전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가격은 15%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 딸기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라 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토경 재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다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 환경에 맞게 밀양 딸기 재배 환경에 맞게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 늘면서 재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품종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돌아가는 가격이라든지 시세가 소비지나 그러니까 도매법인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품종이 맞는 품종 그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밀양에서 개선의 방법이 조금 있어요. 개선의 점이 뭐냐면 개별 농가 선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속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속박이라는 거 밑에는 장걸렸고 위에 굵은 거였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나오는 상태이고 과거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줄은 상태이나 아직까지 그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딸기가 토경 재배다 보니까 조금 물러지는 속도가 딴 타 지역에 고설 재배라든지 이런 거 토경 재배한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밀양 농협에서 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종료 시점이 딴 지역들보다 조금 빨리 종료 시기가 옵니다. 오다 보니까 개선 조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선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릉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재배하실 때 조금 쉽게 영양제라는 이런 걸 쳐서 조금씩 단단한 경도에 힘을 좀 실어서 좀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들과 거래하고 있는 부북농협 딸기 공선회가 있습니다. 공선회 같은 경우에는 농가는 농사 짓는 데만 또 딸기 재배하는 데만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선은 개별 농가별로 공선을 하는데 선별은 부북농협 유통센터 선별사들이 선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선별 기준점을 농민들과 공선 출하의 농민들과 농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선별사들 그리고 부북농협 판매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딸기 선별 기준점을 잡아서 그게 선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고기 작년부터 저희들 쪽에 출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되기 시작해서 일곱 농가에 작년에 7농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딸기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선별이 되고 딸기 농가들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배 기술을 발휘해서 농가에 출하가 되고 있고 공선에 출하를 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게 포장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딴 데서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틀리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올해는 많이 바뀌어서 포장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선별 포장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아직까지 다라이 쉽게 말 빨간 다라이 아래 위로 덮어서 그냥 밖에서 볼 수 없는 다라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스에 포장 방법이 여덟 다라이가 8개 들어가게 포장을 해서 정확하게 위에서 물건이 볼 수 있고 투명 다라이 형태로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기를 굳이 열 필요가 없고 눈으로 보고 그대로 경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선별 방법이 기준점이 거의 분량이 비슷합니다. 농가별로 비슷하고 딸기 재배 기술에 따라서 당도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조금 틀려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이 동부청가에 조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격이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품질의 딸기가 뭐 각 부산에서 동부청가 경매돼서 울산에는 이런 게 소비재 각지에 팔리게 되고 그 지역에 도매법이라는 경매사들이 물건을 보고 그쪽에 출하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이라든지 무등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쉽게 밀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일부 출하가 되지만은 부산 경남 쪽에 대다수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포장 형태 그 다음에 재배 딸기의 경도라든지 익은 상태 딸기 그 상품성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한번 오셔서 가격을 오는 경매 기준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시고 어느 게 딸기 가격이 잘 나오고 어떤 게 있고 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딸기가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선별하는 가격이 잘 나오고 시세 흐름이 다 틀리니까 높게 나오더라 이걸 아셔갖고 보셔서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선별 포장이라도 바꿔주시고요. 지역별로 선별 포장이 다 틀립니다. 서울 쪽에는 뭐 2kg 포장해서 나가는 게 더 좋고 중간 단계인 21g 이상, 26g 이하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서울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25g, 경남 쪽에는 25g 이상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배 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지역마다 출하하시는 분 농가별로 파악을 하셔서 나가는 게 맞고요. 그걸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매사하고의 소통입니다. 경매사하고 많은 통화를 하시고요. 제 딸기가 어떻냐, 포장감이 어떻냐 물어보시고 경매사가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밀양 딸기 가격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농가 수치 이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생산 유통을 위한 고추 그리고 딸기의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